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깨는 시간 2023학년도 중동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중간 확률과 통계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n파이 계산해달라. 중복순을 계산했냐 이런 얘기죠.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허락해서 두 개를 선택하여 나열하는 가지수 이렇게 되는데 뭐 첫 번째 나열하는 가지수가 n가지가 되겠고 중복허락하니까 그 다음번에도 나오는 가지수가 n가지 이렇게 되는 거라서 뭐 n제곱 이런 형태로 우리가 공식을 기억하게 되는 그런 문제 내용이 되는 거죠. 이 결과가 64다라고 돼 있으니까 n은 8입니다라고 풀어가면 되는 그런 문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1번 문제 답구에 가장 기본적인 기호 사용, 질문 던지는 그런 내용의 문제였습니다. 7개의 문자 있습니다. 일렬로 쭉 나열하는데 양 끝에 C와 E가 좀 와야 되겠다. 그럼 저 끝에 이제 C하고 E를 좀 이렇게 좀 나열해주면 되죠. 근데 뭐 순서가 있으니까 곱하기 해서 나열했다라고 생각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C하고 E 하나를 좀 이렇게 제거하고 나서 보게 되면 문자가들이 있는데요. O하고 L이 좀 겹치죠. 그 다음에 이제 아직도 E가 하나 있고 또 G 이렇게 돼 있는 이렇게 5개의 문자를 좀 나열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이때 이제 뭐 같은 문자 나열 이 부분을 좀 신경 써야 되니까 5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약분하면 결국 이제 5팩토리얼이 되는 거니까 결과는 이제 120입니다라고 답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같은 문자 나열 학습되어 있는지 질문 던지는 그런 문제.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조건이 좀 주어져 있으면 조건에 해당하는 거 먼저 이렇게 처리하는 절차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네 종류의 과일, 사과, 배, 포도, 망고가 있습니다. 9개 이상씩 충분히 좀 많이 있다 이런 얘기인가? 과일 중에서 그렇군요. 9개를 좀 선택하는데 이제 충분히 개수가 많으니까 편하게 좀 선택하십시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단 하나도 선택하지 않은 과일이 있을 수도 있으며 같은 종류 과일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분하지 좀 않는다라는 얘기 돼 있으니까 과일 각각의 과일 개수만 중요한 거죠. 그럼 A, B, C, D 이렇게 개수 처리해주면 되겠고 요게 좀 합쳐서 9개를 샀습니다 라고 생각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선택하지 않은 과일이 있다 이런 얘기는 의미 아닌 종수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갈 수 있으니까 뭐 그렇다면 뭐 완벽한 중복조합 이론이랑 딱 연결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4개 중복 그렇게 해서 9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이렇게 이제 계산되겠죠. 계산해지면 13에 12 컨비네이션 9 이렇게 처리되면 12 컨비네이션 3 이렇게 처리돼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12, 11, 10 이렇게 처리되겠고 3, 2 이렇게 되는데 이게 좀 약분해서 6, 2, 1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22 곱하기 10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정답은 뭐 220입니다라고 풀이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중복조합 학습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4번입니다. 원탁에 3명의 부부가 모두 일정한 간격을 두고 둘러앉습니다. 각각 부부끼리는 마주보고 앉는다. 조건이 좀 살펴야 되는 거군요. 첫 번째 부부 남편이 좀 가서 앉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 원수는 이 부분은 이제 기준 잡으니까 1 곱하기 이렇게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반대편에 아주머니께서 또 앉으셔야 되는군요. 그럼 이제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쌍의 부부가 있는데요. 남편이 좀 앉아야 된다면 남편이 가서 이제 앉는 가지수가 이제 기준이 잡혀 있으니까 뭐 4가지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렇게 앉는다면 또 자동으로 아내가 또 앉으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자리 남았고 이제 마지막 남은 부부가 앉는 거니까 2가지입니다라고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 어이쿠 가지수는 뭐 그냥 8가지입니다라고 가볍게 좀 결과가 나오는데 원순열 부분들은 이렇게 맨 처음 나열하는 이런 부분들의 기준을 잡습니다라고 해서 어디를 앉으라면 다 똑같은 거니까 이제 쭉 앉으면서 이제 회전 못하게 이제 고정을 딱 시킨다. 이게 기준 잡습니다라고 좀 생각해주면 되겠고요. 문제 규칙이 있으니까 마주보고 있는 부분에 아내가 좀 이렇게 앉는 부분 이런 것 좀 생각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원순열의 원리들을 좀 생각해가면서 학습하라.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사위 한 개를 4번 던져서 나오는 리수를 차례로 A, B, C, D라고 하겠습니다. 주어진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아이고 여기가 갔다가 하나가 빠졌네요. B, D, A, C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이렇게 갖다 되는 부분들을 열심히 푼 다음에 B, D, A, C 이렇게 해서 이게 좀 같아지는 이런 경우가 원래 이제 구하면 안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빼면 되는 거겠죠? 됐습니까? 전체에서 이런 부분 좀 빼서 좀 처리하겠다. 이게 좀 아이디어를 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다른 원래 이제 주사위 던져서 나온 눈이니까 눈은 이제 눈이 6개의 눈이 있겠고요. 그 중에서 이제 뭐 이렇게 좀 같아도 되는 거니까 중복허락해서 4개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라고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 부분은 여기 2개의 숫자가 좀 같아야 되는 거니까요. 6개의 숫자에서 중복허락해가지고 3개를 좀 선택한다. 이렇게 좀 생각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문제 주어진 부분 중에 살짝 좀 아이디어를 이용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좀 같아져 가는 이런 부분들, 부등식 형태가 되는 부분들이 이제 중복조합하고 연결되겠다 이런 부분만 생각해가면 연산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된가? 10에 9 컨비네이션 4 처리되고 9에 8 컨비네이션 3 해서 계산해서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9, 8, 7, 6 이렇게 처리됐고 4, 3, 2, 1 해서 8이 소거되고 3에서 약분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 그 다음에 빼기 해주겠고 8, 7, 6 했는데 뭐 3, 2에서 이제 6을 좀 이렇게 소개해가면 되는 그런 이렇게 연산을 좀 해가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4에다가 9 곱하기 14 이렇게 쓰면 되겠고 여기는 18, 5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데 아이쿠 7을 좀 공통으로 처리해주면 더 좋을 거 그랬나요? 막 기왕 여기 계산했으니까 그냥 계산해 가면 되죠. 4, 9, 36에다가 9, 1은 9, 그러니까 126에다가 56을 이렇게 좀 빼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70입니다라고 계산해 가면 되겠죠. 되셨습니까? 자, 이제 일단은 뭐 이렇게 좀 점점 더 크거나 같다 이런 부분들이 중복조합하고 연관성이 있는 6개의 문자에서 중복 허락해가지고 같아도 되기 때문에 중복 허락해가지고 이곳 A, B, C, D의 대응될 숫자 4개를 좀 고른다 이렇게 좀 생각해가는 그런 이제 중복조합하고 결합된 내용 기억해야 되겠고 지금은 뭐 이제 크다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크거나 같다라 만들어 놓고 이제 같아지는 경우를 좀 빼면 되겠다 이렇게 여사건 형태가 되는 거죠. 여사건 형태의 아이디어를 좀 생각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6등분한 다음 3개의 문자 A, B, C 그 다음에 4개의 숫자 A, B 1, 2, 3, 4 중에서 6개를 뽑아서 나열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근데 문자끼리 이웃하지 않는다 이라는 건데요.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이 부분의 이제 원리는 뭐죠? 이웃해도 되는 이제 상대방을 먼저 나열한다 이런 부분들이 아이디어니까 이런 걸 좀 기억해 주면 되겠고요. 대신 이제 칸이 6개인데 문자가 좀 3개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죠? 문자가 이제 2개인 경우 이렇게 좀 나눠야 되겠죠. 문자가 이제 2개라면 사용이 될 문자를 좀 골라야 되는 거니까 3 컨비네이션이 이렇게 저해서 그냥 3 곱하기 해주면 되겠죠. 골라지면 이제 문자 숫자 4개를 좀 나열해 4개 하고 문자 2개를 좀 나열해야 되는데 상대방을 먼저 나열하는 거니까 문자를 좀 나열해 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원순위 형태가 되는 거니까 3팩토리얼 되겠고 4개가 나열되게 되면 4개가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나열되게 되면 틈이 하나 둘 셋 4개의 틈이 생기는 거죠. 4개의 틈에다가 문자 찾아 들어가니까 4 곱하기 3에서 잘해주면 되겠고요. 문자가 3개라면 대신 이제 숫자도 3개가 돼야 되니까 숫자를 좀 골라야 되죠. 숫자 고르는 건 4 컨비네이션 3이니까 4 이렇게 좀 고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숫자를 좀 먼저 나열하면 2 팩토리알 그럼 이제 틈이 3개에다가 문자 3개 나열하는 거니까 3 팩토리알 이런 식으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연산을 좀 열심히 좀 잘해야 되는데 3 팩토리알 공통에다가 그 다음에 4도 좀 공통 여기까지만 공통 처리할까요? 그럼 24 공통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리고 나면 여기에 뭐 3, 3, 9 남고 이곳은 그럼 얼마가 남습니까? 2 이렇게 좀 남는 건가요? 됐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뭐 24 곱하기 11 이렇게 처리되는데 24, 2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264입니다라고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큰 흐름 틀에서 이제 문자 개수가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7개의 개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6개를 써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뭐 사용될 것들을 이제 골라야 되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문자 부분들이 문자가 좀 이렇게 조건이 붙어 있으니까요. 문자가 이웃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문자가 어떤 상황이 될지 그러니까 문자가 2개인 경우, 3개인 경우 큰 틀 좀 나누고 그다음에 이웃하지 않는다 그랬을 때 상대방 먼저 나열. 근데 나열할 때 이제 원순위인 부분들을 좀 신경 쓰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틈에다가 문자들이 나열된다라는 이런 논리적인 좀 절차를 좀 생각해가면서 학습을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서로 다른 과자 5개를 A, B, C, D 4명에게 남김없이 나눠주겠습니다. B에는 과자를 2개만 나눠준다. 이런 경우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죠. 과자를 못 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B에게 과자를 2개 준다라는 좀 조건이 붙었죠. 그럼 이제 뭐 5개의 과자 중에서 2개의 과자를 골라서 이 부분을 이제 B에게 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과자가 3개가 남았죠. 그리고 사람은 이제 B 빼고 이제 3명이 좀 남았는데 뭐 첫 번째 과자를 사람한테 주면 되는 거니까 첫 번째 사람한테 주는 가지수는 3가지 이렇게 되겠고 두 번째 과자도 3가지 세 번째 과자 주는 가지수 3가지 누가 받는 누구한테 주냐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과자에 서로 다른 사람들인 거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다음 연결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10 곱하기 27 이런 형태로 처리해서 정답 270입니다라고 풀이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조건들 먼저 해결하고 나머지 부분 자연스럽게 좀 나열해서 주고 과자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이 문제를 또
더 이렇게 풀이하기 쉽게 좀 도와주는 그런 요소들이니까 문제 좀 꼼꼼히 잘 읽어서 어떤 상황인지 판단해가는 것이 핵심적인 그런 풀이법이 되겠습니다. 연립방정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순서상 개수를 좀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x1, 2, 3 부분들은 값이 10입니다라고 정해져 있고요. 두 번째 식은 그럼 앞에 부분들이 20에다가 3배의 x4, x5 이렇게 처리되는 부분들이 41이다 이렇게 되는데 20을 제거하고 21에다가 3, 7, 21 이렇게 되니까 x4, x5 이렇게 되게 되면 7입니다라고 좀 생각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부정방정식 형태처럼 나와 있는 이런 거라면 중복조합하고 연결되는데 자연수다라는 이런 조건들이 또 문제 조건이 붙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각각의 문자들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영도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좀 만들어야 되죠. 이게 좀 자연수가 되어야 된다면 이쪽 이제 의미 아닌 정수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들 만들어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부분들은 서로 다른 세 개에서 중복 허락해서 각각 111 주었습니다라는 이런 개념이니까 7개를 선택해주면 되겠고요. 여기는 또 이렇게 서로 다른 2개에서 중복 허락해서 5개를 선택합니다라고 계산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제 문제 연산만 잘하면 되는 건가요? 10에다가 9 컨비네이션 7은 2 고쳐가면 되겠고 7에다가 6 컨비네이션 5는 1 이렇게 좀 고쳐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러면 9 곱하기 8의 4가 되겠고 6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그런 내용. 36 곱하기 6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6, 6은 36에다가 18에 21 처리되니까 정답은 216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아이고 연립방정식 문짝에서 좀 많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계산이 결코 어려운 그 계산이 아니니까 가볍게 좀 정리해주면 되겠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자연수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문자 치환해서 의미 아닌 정수 형태로 즉 중복조합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연결시켜가는 그런 과정이 풀이의 핵심이니까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가면서 학습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한국, 미국, 중국, 영국 각 나라 대표 2명씩 총 8명이 탁자에 좀 앉는다 이런 얘기인가요? 칸 8개 있으니까 앉으면 되겠죠. 각 나라 대표 중에서는 한국 대표 2명만이 같은 모서리 부분에 좀 앉아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럼 한국 좀 먼저 앉혀야 되겠죠. 둘이 좀 앉는 거는 이렇게 한 모서리를 선택해야 되는데 회전에서 일치하는 것은 어느 모서리를 선택하나 다 똑같겠죠. 회전하면 쭉 똑같아지는데 일단은 한 모서리 선택하고 선택하는 가지수는 이제 한 가지인데 이 둘을 좀 나열하려면 2 곱하기 해서 나열해주면 되겠습니다. 되죠? 자, 그 다음에는 같은 모서리에는 앉으면 안 되니까 나라 하나를 좀 딱 선택해서 영국 좀 먼저 앉힐까요? 사람이 이제 2명이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이 앉을 가지수는 이제 이쪽에 맨 처음에 이제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입니다. 라고 해서 영국이 좀 가서 앉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 앉을 때는 이제 같은 모서리에 앉으면 안 되니까 그 다음 앉는 가지수는 또 이렇게 어딘가에 좀 선택해서 또 이렇게 앉는다라고 좀 생각해주면 4가지입니다라고 해서 영국을 좀 앉혀가면 되겠습니다. 한국 앉혔고 그 다음에 영국 앉혔고 그러니까 나라는 어느 나라든 상관이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과 중국을 좀 앉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한 모서리에 둘 앉으면 안 되니까 아무도 안 앉은 이런 모서리 부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과 영국 한 명씩 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사람을 뽑아야 되면 2 곱하기 2에서 2 곱하기 2에서 사람 골라서 4가지가 되겠고 이 둘을 또 그 모서리에 앉는 방법은 또 2가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나면 이제 자리 2개 남았고 이제 2사람 남은 거 앉으면 2사람 이제 앉으면 되니까 2팩토리얼에서 앉히면 되는 그런 내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논리 절차가 좀 복잡해졌는데 이 절차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좀 잘 풀어가는 것이 풀이 핵심이 되겠죠. 그렇죠. 계산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24에다가 48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러면 여기 44, 1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16 해서 계산해가면 되는 내용. 그럼 저 계산 좀 해야 되는데 68, 48에다가 46, 24, 28 처리해주면 되겠고 4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정답은 768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계산은 좀 언제든지 좀 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논리적인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중요하죠. 한국이 이제 같은 자리에 이제 앉아 있다는 거, 한국을 좀 많지 않치는 부분들 원순열이기 때문에 어느 면 선택하는 면 선택하는 부분들이 한 가지가 사실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둘을 좀 앉히는 방법이 이제 자리 바꾸면서 앉는 부분이 있으니까 곱하기 되는 부분들 기억해주면 되겠고요. 나라 하나만 골라서 영국을 이렇게 골라가지고 앉는다라고 했을 때 앉는 방법 6가지. 그 다음 사람 앉는 방법은 이제 다른 곳에 가서 앉아야 되니까 하나, 둘, 셋, 4가지 중에 하나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앉을 때 한 모서리 이제 같은 나라 이제 둘이 오면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사람을 좀 고르고 그다음 나열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사람들 이제 빈 자리에다가 앉히고 이렇게 어떤 이제 논리적인 절차를 거쳤는지 이런 과정 자체가 좀 중요한 거니까요. 요 흐름들 정확하게 좀 잘 검토해가면서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10번 시작합니다. 세 학생 ABC에게 같은 종류의 사탕 5개, 서로 다른 종류의 초콜릿 4개를 남김없이 나눠주려고 합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를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고요. 사탕은 A가 2개 이상 받아야 되겠고, 초콜릿은 또 B가 1개 이상 받아야 되겠고, C는 초콜릿하고 있고, 사탕하고 초콜릿 합쳐서 무조건 좀 1개는 좀 받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A, B, C 이렇게 좀 받아가는 건데 뭐 사탕 부분들은 2개는 좀 받아야 되겠고 초콜릿 부분들은 좀 1개는 좀 받아야 되겠고 그다음 이제 여기 합은 좀 일을 좀 돼야 되겠다. 그럼 뭐 C가 이렇게 이 부분들은 뭐 C가 아무것도 못 받는 것들 전체에서 빼주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되죠? 뭐 일단 그러면 사탕 부분들은 좀 어떻게 주면 되는 건가요? 일단은 A한테 2개를 좀 주면 되죠. A가 이제 2개 이상 받아야 되니까 2개를 주면 사탕이 3개 남았으니까 각각의 받은 사탕 개수가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된 부분들이 3개입니다 라고 처리해주면 되니까 서로 다른 3개 중복해서 3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콜릿 이렇게 돼 있는데 초콜릿은 뭐 이거 하나를 꼭 반드시 받아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니까 이때 이제 부분적인 여사건을 좀 생각하면 되죠. 초콜릿을 서로 다른 초콜릿을 3명에게 나눠주는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초콜릿 주는 가지수는 몇 가지죠? 3가지, 그 다음에 3가지 이런 식으로 좀 처리해주면 되니까 3의 4제곱 되는데 B가 이제 초콜릿을 하나도 못 받는지 0인 경우를 좀 생각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두 사람한테 열심히 나눠주는 거니까 2의 4제곱 이런 것들을 해서 계산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6의 5 컨비네이션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건 81에다가 16을 좀 이렇게 빼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10 곱하기에다가 4의 5에다가 7에서 빼니까 65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럼 이제 650까지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나머지 조건을 좀 고를 좀 안 했으니까, 요게 이제 받은 개수의 합이 0이다라는 얘기는 이쪽에 이제 아무것도 못 받은 이런 경우가 이제 생길 수 있으니까, 요걸 좀 빼주는 그런 형태를 좀 취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사탕 같은 경우는 이제 2개 주고, 두 사람이 좀 받아가는 거니까, A 더하기 B 이 부분들이 3 이런 형태 처리되는 거니까, 서로 다른 둘 중복해서 3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두 사람이 이제 초콜릿을 전부 다 받아가는 거니까, 2의 4제곱 되겠고, 뭐, 그럼 여기 0 받는 경우는 초콜릿을 왕창 A가 받는 거니까 빼기 1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는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얼마일까요? 5에다가 4 컨비네이션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뭐 16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4 곱하기 15 이런 형태가 처리되는 거니까 계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6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590에서 60을 좀 빼서 답을 구하면 즉 590입니다 라고 구해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주어진 조건들 이게 좀 설명 들으니까 좀 그럴싸한데 막상 또 풀려면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주어진 내용들을 좀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정리해서 2개를 좀 이렇게 줘야 됩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3개를 좀 주자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뭐 C가 받은 부분들이 뭐 하나 이상이다 이렇게 뭐 또 이런 부분들도 좀 하나 이상이다 이런 부분들 이제 부분적인 이렇게 여사건 형태를 좀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큰 틀은 이제 C가 못 받는 그런 여사건, 그다음 이제 중간에 뭐 초콜릿 이렇게 나눠줄 때 뭐 하나 이상이다 이런 부분들, 뭐 센스 있게 이제 부분적인 이제 여사건, 뭐 이렇게 좀 철회간 이런 절차들을 좀 살펴가면서 계산을 해가면 뭐 그럭저럭 또 연산이 가능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문제를 이해했죠? 조금 복잡해졌으니까 이제부터 복습 좀 철저하게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9개로 연결된 도로망이 있습니다. A 지점, B 지점까지 가면 열심히 이동하고 오른도 이동한다고 합니다. 동시에 이동할 때 점 조건을 만족시키는 가지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동 중에는 속력이 서로 같고 일정한 속력을 유지하고 만나지 않는다가 중요한 거예요. 만나지 않는다. 점선을 부분은 지나갈 수 없다. 이런 부분은 뭐 길이 없다라고 보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길이 없는 부분들이 이렇게 두 군데가 존재하는 거니까 상당히 좀 연산이 좀 복잡해 가는 거니까 이럴 때는 뭐 또 초심으로 들어가서 계산해 가면 되겠죠. 1 이렇게 좀 써가면서 전체적인 가지수를 계산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들은 올 수 있으니까 2가지가 되겠고 여기는 또 합쳐서 3가지가 되겠고 됐죠? 여기는 뭐 더 이상 추가되는 거 없으니까 1가지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합쳐서 2가지 3하고 1하고 만나서 4가지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긴 뭐 계속 1이 왔는데 합쳐서 5가지 되면 되겠고 여긴 6에다가 합하면 11가지 해서 A가 B로 가는 가지수가 11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B가 A로 오는 가지수 11가지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전체는 뭐 121가지수입니다 라고 해서 전체 가지수를 좀 이렇게 구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때 이제 둘이 어떻게 주면 안 된다 그죠? 만나면 안 됩니다라고 좀 돼 있는데 그럼 만나는 경우를 좀 조사해야 되는데 만날 때는 뭐 같은 속도로 하니까 만나는 지점들이 요런 지점들이 돼갈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뭐 각각 만나는 가지수 첫 번째 이곳에서 만날 때는 뭐 한 가지 되는 거니까 여기는 뭐 P라고 할까요? P, Q, R, S
RS 이렇게. P 지점에서 만나는 이런 경우를 좀 생각을 해보면 뭐 가는 가지수가 뭐 한 가지, 오른 가지수 뭐 또 이어서 가는 가지수 한 가지 이렇게 되겠으니까 한 가지가 되겠고 요거에 제곱 이런 형태로 좀 계산해주면 되는데 큰 틀에서 한 가지가 되겠고요. Q에서 만나는 가지수는 갈 때의 가지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뭐 여기까지 가는 가지수가 세 가지가 돼 있고 여기서부터 계산을 또 다시 해야 되는 거군요. 세 가지 돼 있을 때 그 다음에 이 Q 지점에서부터 B 지점까지 갈 때는 이제부터 출발합니다라고 좀 생각하면 되니까 여기까지 한 가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가고 좀 내려가서 또 이렇게 한 가지가 돼서 이제 두 가지가 되는 거군요. 됐습니까? 3 곱하기 2에서 6가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뭐 이 부분들이 반대로 또 B가 또 이렇게 와야 되는 거니까 이제 거꾸로 계산해야 되는 이런 형태니까 이게 좀 결국은 제곱돼서 36입니다. 1입니다. 36입니다. 계산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래에서 만날 때도 가는 가지수는 이거 어떻게 되나요? 한 가지 여기까지 가는 가지수는 한 가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아래에서부터 가려면 여기는 뭐 문제 없이 하나 둘 셋 3팩이 2팩이니까 뭐 세 가지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해서 가지수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또 둘이 또 반대로 B가 을이 또 올 때는 또 거꾸로 3 곱하기 1 되는 거니까 전체는 9가지 처리하면 되겠고요. S에서 만나는 건 뭐 한 가지 해서 한 가지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내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러면 이게 얼마인가요? 10이니까 46에 47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럼 이제 121에서 47을 좀 빼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3에 4가 되겠고 6에다가 7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그래서 전체 가지수는 74가지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해 가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도로에 이제 뭐 이렇게 문제점이 많으면 차분하게 이제 이렇게 가는 경로의 가지수들을 이제 누적시켜서 전체 가지수. 그다음에 이제 만날 때는 같은 속도 이런 부분이니까 네 칸 간 지점들이 이렇게 좀 대각선 가는 이런 부분에서 만나는 지점들을 설정해주고 그때 이제 만나는 가지수들 만나면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요. 가지수들을 좀 빼서 계산하면 되는 그런 문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것도 좀 이제 시간을 좀 써서 해야 될 그런 문제 스타일이니까 평상시에 연습을 좀 충분히 잘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림은 중심이 같은 두 원을 4등분한 도형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5가지 색을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해가지고 5군데쯤 영역을 칠한다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인접한 영역은 뭐 서로 다른 색 칠한다. 색 칠하기 가장 기본적인 틀. 회전을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일단 뭐 가운데 부분을 먼저 칠해가는 것이 키포인트죠. 가운데 부분을 딱 이렇게 칠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색을 또 전부 사용하면 쉬운데 일부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나머지 이제 네 군데에 한국 가운데 칠했으니까 네 가지 색깔이 있거든요. 네 가지 색깔이 있는데 요 네 가지 색깔 중에 몇 가지 쓰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거니까요. 네 가지 색을 쓸 때, 그다음에 세 가지 색을 쓸 때, 그다음에 이제 두 가지 색을 쓸 때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지 색을 뭐 네 개 다 지금 이제 회전해서 일치합니다. 이거 원수련이니까 이런 거는 뭐 3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은 이제 세 가지 색을 쓰게 되면 네 색 중에서 세 가지 색을 좀 골라야 되잖아요. 그럼 4,3에서 세 가지 색을 고르면 한 가지 색은 이제 두 군데 이제 지금 A, B, 1, 2, 3이라는 색깔이 좀 골라져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칠할 곳은 네 군데가 되는가요? 네 가지 색깔 중에서 또 한 가지를 골라서 두 군데에 칠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컴비네이션이 여전히 좀 색깔 고르기죠. 만약에 이렇게 골랐다고 치면 칠을 하게 되면 이제 이게 마주보는 형태로 좀 칠해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2, 3, 7하는 걸 뭐 가지수가 한 가지 되니까 뭐 색깔 고르면 끝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죠? 그 다음은 두 색은 네 개의 색깔 중에 두 가지 색을 고르고 그런 다음에는 뭐 칠하는 방법은 지금 이렇게 칠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칠하고 이런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칠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전체적인 계산은 5 곱하기 가로 열고 3팩엔 6에다가 여기는 어떻게 되는가요? 4, 3, 12 처리되겠고 여기는 또 6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예, 그럼 이제 5 곱하기 6, 6, 12, 24 처리되는 거니까 5, 4, 20에 120까지가 되는 거예요. 120까지입니다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맨 처음에 주어진 상황 부분 좀 어떤 죄 논리 절차를 좀 이용해가지고 풀이를 좀 진행해 가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핵심인데 일단은 뭐 가운데 부분 칠하는 부분들은 변함이 없는 이론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부를 사용해야 된다, 전부를 좀 써도 좋다, 뭐 이렇게 좀 처리돼 있을 때 이게 원순을 또 빙 돌아가는 그런 형태의 아이디어가 그런 거랑 좀 결합시키는 부분이 어려운 거니까 지금 이렇게 색깔을 좀 몇 개 쓸까 이런 거 관점으로 해서 전체적인 이제 상황을 좀 극복해가는. 이게 좀 아이디어가 되겠죠. 뭐 색깔 고르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다. 네 가지 색을 다 쓰거나 세 가지 고르고 뭐 두 가지 색을 고르겠다 이렇게 뭐 두 가지 색 고른 경우는 뭐 각각 다 두 번씩 쓰겠다 뭐 이런 얘기죠. 네 군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접근하는 아이디어 자체 이런 부분들을 좀 기억해가면서 학습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중동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집합 x 원소 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x에서 x로의 함수 열심히 구해가는데요. 함수의 개수 구해가는데요. 조건이 있겠죠. f의 치역 개수는 3개가 되어 있고 합성함수 했을 때 치역 개수는 좀 2개가 된다. 이런 좀 조건이 있는 대항 개수를 좀 구해달라. 좀 나와 있습니다. 이때는 뭐 조건들을 좀 처리해 가려면 원소를 좀 써서 벤 다이그램을 이용해서 정리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해 주면 되겠죠. 1, 2, 3, 4, 5 처리해주면 되겠고 합성함수니까 뭐 하나 더 그려서 1, 2, 3, 4, 5 해서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치역 개수가 3개가 돼야 된다는 거니까요. 일단은 뭐 어떻게 주면 되겠습니까? 5개의 원소 중에서 치역이 되는 원소 3개를 좀 고르면 되겠죠. 그러면 3개 좀 이렇게 골랐다라고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합성함수 했을 때또 최종 치역의 원소가 이제 2개가 되는 거니까 또 3개의 원소 중에서 2개를 좀 고르면 되겠습니다. 1, 2, 3 3개의 원소 중에서 이렇게 2개를 좀 고르면 되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1, 2, 3들은 이렇게 1, 2에 좀 대응돼야 된다는 얘기니까 이쪽 1, 2, 3들이 있죠. 1, 2에 이렇게 좀 대응돼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럼 이제 4, 5 부분 중에서 여기 좀 3부분을 좀 채워가면서 표지가 좀 그런가요? 3부분들을 좀 채워가면서 대응시켜가면 되는 그런 내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대응 방법을 좀 골라가면 되는데 일단은 뭐 1, 2, 3이 뭐 이렇게 뭐 2개로 좀 대응돼야 되는데요. 일단은 좀 어떻게 주면 되죠? 3개의 숫자를 좀 조편성 형태로 좀 나누면 되죠. 2개, 1개 이런 식으로 좀 3개의 숫자를 이제 2개, 1개 이렇게 좀 나누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된가요? 3 컨비네이션 2 컨비네이션 1 해서 이제 나누면 되겠고 나눈 숫자들을 이제 1, 2에 좀 대응시키면 되죠. 2 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4, 5를 좀 대응시켜야 되는데 4, 5가 이제 반드시 뭐 3에 누군가 하나를 좀 대응시켜야 된다. 둘 다 대응될 수도 있지만 이때는 뭐 전체 대응하는 가지수 해주면 이제 1, 2, 3 이렇게 세 가지니까 3의 제곱 되겠고 3에 대응 안 되는 경우를 빼면 되죠. 2 제곱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경우를 빼서 처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되면 10이 되겠고 3이 되겠고 여기는 이게 얼마인가요? 3, 2, 6 이렇게 처리되겠고 여기는 9, 4, 5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대응 방법 좀 맞게 좀 잘 처리했나요? 일단은 이렇게 해주면 여기도 30이고 여기도 그럼 뭐 30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럼 30 곱하기 30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정답은 뭐 900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죠? 주어진 부분들 이제 어떤 논리 절차를 좀 거쳐가면서 하나하나 해결해가느냐 이런 거 좀 살펴가는 건데 일단 뭐 치역의 개수가 3개다 이런 얘기는 치역이 될 숫자를 좀 고르는 거죠. 5개 중에서 3개를 골라갑니다 라는 아이디어. 그리고 뭐 요거 3이라고 좀 생각해주면 되겠고 합성함수 치역이 이제 2개다 그러면 이 첫 번째 나왔던 곳에서 또 다시 고르는 거니까 3 컨비네이션이 되겠고 되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또 3개의 원소가 이렇게 2개에 대응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처음에 대응될 때도 3개의 원소가 2개에 대응됩니다 라는 이렇게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죠. 됐습니까? 이런 부분들 좀 정리하겠고 대신 이제 뭐 3이라는 원소가 또 대응을 첫 번째에 돼야 되는 거니까 4, 5 중에서는 이제 반드시 이것이 대응되는 원소가 좀 있어야 되겠다. 뭐 전체에서 대응 안 되는 걸 좀 빼서 이렇게 또 순간적인 또 부분적인 여사건을 좀 사용하는 이런 절차 되어 있습니까? 그다음에 3개에서 또 2개 되는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되면 되겠습니까? 전체에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설정한 이런 부분들 좀 괜찮겠죠. 이것도 좀 빼게 해서도 되긴 되겠네요. 그죠? 전체 대응 가지수 여기서 대응에 뭐 하나가 나오는 이런 가지수를 좀 이렇게 빼서 처리해도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뭐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 가지고 풀이해주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뭐 1이 가서 대응되는 가지수 두 가지 이제 2의 세제곱 이렇게 처리되겠고 왕창 1로 왕창 2로 대응되는 뭐 두 가지를 이렇게 빼서 계산해도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똑같이 뭐 6이쯤 이렇게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좀 복잡한 그런 요소들이 좀 담겨 있고 어떻게 좀 틀을 좀 잘 정해야 될까 이런 부분이 좀 헷갈릴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살짝 좀 정리해 드렸으니까 요거 좀 참고해 가지고 복습 꼼꼼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명의 학생 A, B가 한 개의 동전을 던져서 나온 면에 따라서 구슬을 주고받는 놀이를 반복해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종류의 구슬을 나눠 갖고 다음 규칙에 따라서 뭐 동전 던지기를 진행할 때 동전 던지기가 일곱 번째 좀 끝나는 건가요? 경우의 수는 좀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동전은 항상 뭐 A가 던진다라고 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구슬을 좀 4개, 8개 좀 가지고 있고요. 규칙이 좀 뭐죠?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B가 2개 이상 구슬 가지고 있으면 2개 주고 1개 가지고 있으면 이거 어쨌든 뭐 2개를 주는데 뭐 1개밖에 없으면 1개밖에 못 주겠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일단 뭐 B가 A한테 주는 거죠. B가 A에게 이런 부분이 주겠고요. 뒷면이 나오게 되면 A가 B에게 1개를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2개의 구슬이 모두 있으면 이제 놀이가 끝난다 이런 얘기인데 7번 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진행하지 말라는 얘기는 이제 한쪽으로 좀 구슬이 좀 다 모여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군요. 그럼 A하고 B가 현재 구슬은 A가 4개, B가 8개 이렇게 처리가 돼 있는데요. 7번 했을 때는 이제 그럼 이제 A가 이길 수도 있고 B가 이길 수도 있군요. 뭐 둘로 그럼 좀 나눠서 좀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일단은 뭐 B가 이겼다라고 쳐주면 7회 시행했을 때는 뭐 0, 12 이런 식으로 좀 끝나야 되는 거니까. 근데 A는 B에 구슬 하나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11개, 11개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게 7번째 시행해서 0, 12 이렇게 이제 끝났다 해야 되는 거니까 6회까지 결과가 1, 11 이런 모양이 되겠다라고 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6회 시행을 좀 하라 이런 얘기인가요?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저 뭐 A가 이긴 횟수를 좀 해볼까요? A가 이겼다라고 해주면 A가 이기면은 이겼다라는 표현이 좀 귀여운데 B가 A한테 주는 부분이죠. 그럼 일단 뭐 A가 B한테 B가 이겼다고 할까요? 어쨌든 뭐 앞뒤로 좀 생각해주면 되는 거니까 뭐 D가 나온 횟수를 좀 줘야 되는 거니까 4개를 좀 다 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아이고 4개를 좀 한꺼번에 다 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뭐 앞에 좀 이게 지금 6번인데 뭐 4개가 있는 상태에서 구슬은 뭐 6번 아이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 D가 좀 한 번쯤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D가 한 번 나오면 구슬이 6개가 되는 건가요? 그리고 5번 지게 되면 되니까 됐습니다. 이런 거는 앞에다가 그다음에 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구슬이 현재 4개인 상태에서 앞이 되게 되면 이제 플러스 2 돼서 6 됐다가 5번 져서 빼기 5에서 구슬이 이제 1개 남은 상태가 되겠고 이제 이렇게 처리해서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신경 써야 될 요소가 있군요. 그죠? 지금 연달아서 D가 4번이 나오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구슬이 다 없는 상태가 되면 이제 끝나는 부분들이니까 이 부분들은 뭐 전체 가지수는 이게 좀 나열해서 6가지 이건 6팩토리얼 5팩토리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6가지입니다라고 될 수 있겠지만 뒤를 5번 쓰고 지금 앞이 나온 경우를 고려해야 되는데 뒤 4번 나오면 안 되니까 최소한 이 앞에 부분에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4번 나오면 안 되는 거니까 그죠? 그 뒤쪽으로 간다니까 이렇게 화살표된 이 부분에 앞 부분이 좀 나와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뭐 맨 처음 나와도 되고 2번째, 3번째, 4번째 나와도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냥 끝나지 않으려면 나오는 가지수는 앞면이 좀 들어갈 곳을 배치만 좀 생각해봐도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4가지입니다라고 처리해주면 되겠죠. 아이고 생각보다 많지는 않군요. 그 다음에는 좀 다시 또 A가 B한테 구슬을 주는 그런 내용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되죠? 자, 그 다음에는 이 부분들은 이번에는 또 그럼 이제 A 쪽이 이제 구슬을 전부 다 가지고 있고 B가 0되는 이런 부분을 하려면 이곳에서 넘어갈 때 B는 이제 구슬 개수의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구슬이 몇 개가 있습니까? 11개, 1개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0개, 2개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건 좀 상황 조절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6회 시행을 좀 해 가는 건데, A가 승리하는 뭐 구슬을 얻는 개수를 따지게 되면, 뭐 2x 이런 식으로 얻었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뭐 기술 4개가 있는 상태에서 2x를 얻으면 되겠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는 6번 중에서 또 B가 구슬을 얻을 수도 있으니까요. 6-x 이런 부분들은 좀 구슬을 좀 얻어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A 기준으로 따지면 구슬이 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를 또 마이너스 처리 이렇게 처리해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5x에다가 마이너스 2 처리한 이 부분들이 지금 이제 구슬이 이제 11개입니까? 10개입니까?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아이고 11개가 되면 이제 5로 나눠 떨어지지 않으니까 이게 이제 10개가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됐습니까? 구슬이 지금 11개냐 10개냐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이거 뭐 어떤 걸 해도 좀 말이 안 되는데요? 좀 잘못했습니까? 3x 이거 왜 5x죠? 이런 3x 이렇게 처리해야 돼요. 3x 마이너스 2 10이 되겠죠? 그러면 12 이렇게 되니까 x가 4번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구슬을 이제 4번 얻는 거죠. 4번의 구슬을 얻고 2번을 좀 실패해서 이렇게 되는 이런 내용들 됐습니까? 이런 형태로 해서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좀 나열하면 되는데요. 아이고, 근데 이것도 또 구슬을 또 2개, 4번 다 얻어져 버리면 이거 되죠. 지금 B가 이제 구슬이 없는 이런 좀 상황이 좀 발생해 가는 거니까 뭐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요 모양 요대로 돼 있는 이 부분들은 좀 생기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요건 이제 한 가지를 좀 빼줘야 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6팩토리얼에 4팩토리얼, 2팩토리얼 이렇게 쳐주면 되는 거니까 4 약분하게 해서 그러면 6, 5에다가 또 이
예를 들면 3, 5, 15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15 되는데 이제 지금 요 상황에 해당하는 거 하나를 좀 이렇게 빼서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14가지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저 앞에서 구한 4가지, 지금 구한 14가지 이렇게 상황을 합쳐서 전체는 18가지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것도 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참, 아이고, 좀 만만치가 않은데요. 집중력을 좀 발휘해서 풀어야 될 뭐 그런 내용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뭐 큰 흐름 틀에서 보게 되면 뭐 구술 개수는 4개, 8점 가지고 있고요. 앞면이 나오면 B가 A한테 구슬을 뭐 2개 준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뭐 한 개밖에 없으면 하나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뒷면이 나오면 A가 B한테 구슬 준다 이렇게 처리되어 있겠고 12개가 되면 이제 게임이 끝나는데 문제에서 뭐 7번 던지게 되면 동전이 한쪽으로 다 이제 모여져 있어라. 7회 때 시행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11로 되어 있어라. 7회 때 시행하게 되면 12가 이제 근데 이제 뭐 A가 이길 수도 있고 B가 이길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A가 B한테 공을 줘야 되는 거니까 그 전에 이제 한 개 이렇게 있는 상황이 6회까지의 결과. 지금은 뭐 이쪽에서는 2개를 줄 수도 있고 1개 줄 수도 있으니까 11일 또는 뭐 12 이렇게 2가지 상황을 계산해서 처리해야 되겠고요. 지금 이 부분들은 뭐 A가 계속 구슬을 주는 건데 뭐 4개밖에 없는 상태에서 뭐 지금 6회를 좀 시행해야 되는 거니까 구슬을 좀 이게 함부로 좀 한번 얻은 다음에 이제 나눠줘서 5번 줘서 이렇게 1개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 나열할 때 계속 디디디디디디 이렇게 뭐 5번 연속 나와가지고 생기면 안 되니까 그 앞쪽에 이제 구슬 확보가 돼야 되는 거니까요. 나올 수 있는 가지수 이렇게 4가지 정도 계산해주면 되겠고 이때는 조금 구슬 개수가 B가 좀 넉넉하게 많아서 뭐 A가 얻는 그 횟수를 X라고 해주면 2X 얻었습니다. 원래 기존에 4개 가지고 있습니다. 잃는 경우도 있으니까 6-X번 기술을 잃었습니다. 합친 결과가 이게 이제 요쪽에 내다 10이냐 11이냐를 좀 썼는데 뭐 3의 배수 계통이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10이었습니다라고 해서 나온 횟수들을 좀 이용해서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복잡한 그런 게 근데 뭐 아주 많이 복잡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좀 게임 규칙 이 부분들 이제 해결해가는 그 절차 부분들 조금 좀 헷갈릴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설명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철저하게 복습해서 잘 알아가는 그런 기회를 삼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5번입니다. 두 집합 x, y에 대해서 x에서 y를 함수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f의 개수를 구해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점점 커져가야 되겠다. 이건 뭐 중복 조합 관련 문제다. 라고 좀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 조건은 3개 곱하기 되어 있고 4 좀 따로 더하기 되는데 6 이상이 짝수다. 2가지 조건을 좀 충족시켜줘야 되는데요. F4가 좀 따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F4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F4가 7이라면 뭐 6 이상은 뭐 충분히 만족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7이 이제 홀수가 되니까 홀수가 좀 돼야 되겠죠. 그러면 홀수가 1, 3, 5, 7 4개 됐으니까 4개에서 뭐 중복 허락해서 3개를 좀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7에 6 컨비네이션 3 그럼 6이 또 약분되니까 5, 4, 2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가요? 해서 가질수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F4 값이 6이 된다면 짝수가 돼 있고 6 이상은 이미 충족시켜졌으니까요. F1, 2, 3들이 이제 6가지 숫자들 중에서 이제 나오면 되는 거니까 6개에서 중복 그렇게 해서 3개를 좀 선택해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이게 전부 다 이제 홀수를 선택하게 되면 홀수가 이제 1, 3, 5 3개죠. 3개 중에서 3개를 좀 중복 그렇게 해서 3개를 선택하게 되면 뭐 홀수가 나오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좀 빼야 되는 이런 상황을 좀 생각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9에 8 컨비네이션 3 빼기 6에 5 컨비네이션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8, 7, 6에 6이 약분되니까 56에서 10을 빼서 46입니다라고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F4가 5라면 홀수가 나왔으니까 홀수 3개가 되죠. 3개 중에서 중복 그렇게 해서 3개 선택해주면 되겠고 앞에 이제 뭐 4가 이제 5가 돼 있으니까 아무리 작은 1이 나오더라도 합해서 이제 6 되는 거니까 6도 좀 만족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5 컨비네이션 3 이렇게 돼서 10가지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죠?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F4 값이 4가 되게 되면 짝수가 되어 있는 거다. 그럼 뭐 짝수가 나와야 되는데 4개 중에서 중복 그렇게 해서 이제 4개 좀 다 선택해주면 아이고 3개를 선택하는 거죠. 3개 선택해주면 되겠고 이제 홀수가 나오는 경우를 빼면 되죠. 4보다 작은 홀수니까 1, 3 이런 부분들이니까 어떻게 되는가요? 2개에서 중복해서 3개를 선택하는 가지수를 좀 빼주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렇게 되면 여기 7에 6 컨비네이션 3에다가 여기는 5에 4 컨비네이션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20에서 4를 좀 빼서 16입니다 라고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F4 이 결과가 좀 3이 되게 되면 홀수가 되어 있으니까 이제 홀수들이 좀 나와야 되겠죠. 근데 이건 좀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3개의 숫자가 이제 1, 3 홀수들인데 전부 3이 홀수이면 되겠고 그 다음에
3이 두 개임 이런 경우도 좀 되겠고 3이 하나만 돼도 되죠. 1 이렇게 되고 전부 다 1 되면 안 되는 거니까 뭐 가짓수는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세 가지입니다라고 처리가도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안 되는 경우도 빼줘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럼 이제 F4 값이 이제 2가 되게 되면 이것도 좀 계산하면 되겠죠. 일단은 뭐 전체 6 넘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짝수 부분도 좀 고려되는데 일단 짝수가 돼 있어야 되니까요. 두 숫자 뭐 2가 이제 3번 나오면 곱하면 8 되니까 충분하겠고 둘 되게 되면 되겠죠. 그럼 이제 4가 되니까 6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하나가 되게 되면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두 가지에서 두 가지입니다라고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전체는 몇 가지인가요? 60에 76에다가 여기 계산해주면 20 이렇게 처리 들어가요. 그러면 97입니다라고 계산해 갈 수 있는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죠? 97, 5번 좀 여기 답이 돼가는 내용 됐습니까? 자 이제 주어진 조건들 문제 나와 있을 때 그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좀 처리해 가는지 그 절차 부분들이 이제 좀 중요한 요소들인데 맨 처음 이제 문제를 좀 쫙 읽었을 때 중복조합입니다라는 판단 중요한 요소가 좀 돼 있겠고 그 다음 이제 이렇게 좀 곱하기 돼 있어서 6 이상 짝수 이렇게 좀 줘야 되는데 그래서 뭐 4가 좀 따로 돼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 4를 중심으로 해서 판단을 해야 되겠다 이런 관점이 중요한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나머지 숫자들 좀 대응시키면서 6 이상의 짝수 될 수 있는 부분들 하나하나 이제 조건 좀 따져가는 이런 뭐 절차를 좀 밟은 거니까요. 차분하게 주어진 상황을 좀 대처해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집합 X의 공집합이 아닌 세 부분 집합 ABC에 대해서 합집합은 X가 되도록 한다. 공집합이 아니라고 되어 있는 거죠. 순서상 개수를 쭉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아이디를 내는 게 좋을까요? 집합을 좀 보게 되면 A, B, C 이렇게 되어 있겠고 그 다음에 뭐 C 집합까지 좀 이렇게 표시해주면 이렇게 되는데 영역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영역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1, 2, 3, 4, 4개의 숫자니까 각각의 숫자들 이게 7개의 영역에다가 대응을 좀 해가는 형태를 좀 취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에 한 개씩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아무리 못해도 선택하더라도 어이구 그 다음에 선택하게 되면 이제 A집합의 원소를 선택하게 되는 거니까 원소가 좀 4개 따로 들어가게 되면 이건 무조건 공집합이 아닌 집합이면서 합집합이 전체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뭐 영역이 7개 있으니까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42에다가 20을 곱하기 해주는 거니까 840까지 일단 좀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뭐 원소가 2개가 하나 좀 묶이고 이렇게 되는 세 덩어리인 경우에 대해서 좀 해주면 되겠죠. 이때는 원소를 좀 2개를 골라야 되는 거니까 4 컨비네이션 2,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2 컨비네이션 1 컨비네이션인데 뭐 어찌 나누는 거니까 이게 4 컨비네이션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3개의 덩어리를 잘 배치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그냥 전체에서 안 되는 거 뺄까요? 그럼 7 곱하기 6 곱하기 5 이렇게 좀 처리하겠고 빼기 안 되는 경우가 어떨까요? 지금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되면 이제 두 집합에만 관여가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관여된 부분들이 이렇게 A, B 관여돼 있을 때, B, C 관여돼 있을 때, C에 관여돼 있을 때 뭐 세 종류가 있겠고요. 그 세 종류에다가 지금 이렇게 세 개의 덩어리를 좀 대응시켜가는 이런 부분이니까 3팩토리얼 이런 부분들을 해서 계산해가면 이런 부분이 좀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건 6 곱하기에다가 지금 3팩이 또 6이니까 6이 또 공통 나오게 되면 57, 35에서 빼기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들어가니까 36 곱하기 32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72에다가 3을 해주면 이제 108이 되는 거예요. 108 이렇게 들어가니까 뭐 요 가지수는 1152 해서 가지수를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오, 이거 좀 많이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는 원소가 2개의 덩어리가 될 때는 3개 묶이고 하나 돼 있는 이런 경우하고 2개 이렇게 묶이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조편성을 가지고 4 컨비네이션 3 이렇게 주면 되겠고 요거는 4 컨비네이션 2 컨비네이션 2 이렇게 해서 2팩 이렇게 좀 나누는 거니까요. 요거는 4가지가 되겠고 요거는 없는 거고 4가 약분되는 거니까 2 약분되니까 요건 뭐 3가지 이렇게 돼서 나누는 집합 종류가 이제 7가지입니다라고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7가지 됐을 때는 요번에는 그러면 되는 경우를 좀 조사해 가는 게 낫겠죠. 네, 지금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뭐 정 가운데 부분에 이곳에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되는 거니까요. 저게 이제 2개의 점 덩어리가 돼 있으니까 누가 그곳에 가느냐 2가지에다가 그러면 나머지 6가지는 무조건 아무데나 가도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개의 교집합 부분에 들어가면 이제 무조건 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좀 처리해 가느냐 이런 얘기인데
좀 두 집합 형태 부분들이 있거든요. 두 집합 형태 부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곳에서 두 군데에 들어가게 되면 어디를 가더라도 이거는 이제 무조건 또 세 집합의 원소들 전부 갖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들어가는 곳 고르고 그곳에 대응시키고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이게 두 개에 들어가는 곳, 이런 곳을 이제 하나를 좀 선택하게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이곳은 이제 AB 집합 두 개를 좀 선택했으니까 C 집합 이 부분에 좀 반드시 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런 경우가 이제 교집합 종류가 세 종류가 있으니까, 역시 또 3 곱하기 이렇게 좀 처리하면 되겠고요. 3 곱하기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곳에 대응을 또 두 가지입니다라고 대응을 시켜가면 되는 그런 내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됐으면 이걸 또 가지수를 계산하면 또 얼마가 되는가요? 전부 다 666 공통이 되니까 42 공통 처리되고 2에다가 그럼 11해서 2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가요? 됐습니까? 그럼 4를 좀 곱하게 가는 거니까 4, 4, 16에 4, 2, 8에서 168가지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그 다음에 뭐 한 덩어리가 돼 있으면 들어갈 곳은 딱 정해져 있죠. 한 덩어리가 돼 있으면 들어갈 곳은 정 가운데 세 집합 공통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만 좀 고려해 가면 되겠습니다. 840이 있었고 1152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여기 168에 또 한 가지가 또 더 있는 거니까요. 그럼 이건 뭐 169입니다라고 처리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1위 자리는 1이 되겠고 12자리가 6에다가 4주면 10 됐고 15, 16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처리해서 6입니다라고 되겠고 100의 자리는 1, 그 다음에 8 이렇게 있었던 거죠.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10에다가 하나 올라간 부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1 되겠고 그 다음에 1000의 자리는 2 돼서 2161입니다 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61, 4번이 좀 정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 이거 좀 만만치가 않은데요. 논리적인 절차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좀 잘 해서 계산을 해야 될 그런 내용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뭐 집합 벤다그램 모양 그려봤을 때 영역 자체가 이제 7개가 돼가는 부분들이니까 7개 영역에 이렇게 낱개로 들어갈 때 두 개의 덩어리로 뭐 두 개 한 개 이렇게 묶여서 들어갈 때 그럼 이제 세 개 한 개 혹은 뭐 두 개 즉 두 개의 덩어리로 좀 들어갈 때 이렇게 좀 나눈 거죠. 그다음에 뭐 한 개의 덩어리 돼 있을 때는 뭐 여기 교집합 부분 여기 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 한 가지에서 논리적인 절차 부분에서 어떻게 접근해 갔는지 이런 부분을 좀 판단해 가지고 풀이를 좀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뭐 쭉 아무 데나 되겠다 이런 부분들은 또 안 되는 경우를 좀 빼서 하는 이렇게 센스 있게 또 6건 처리하는 부분들 이건 또 뭐 두 덩어리니까 되는 곳 이렇게 조사해서 하는 부분들 됐습니까? 어떻게 이제 논리 절차를 했는지 어이쿠 접근법에 대한 아이디어가 조금 이제 까탈스러우니까 그 부분 꼼꼼하게 좀 잘 점검해서 확실하게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17번 시작합니다. 두 집합 x, y 주어져 있습니다. x에서 y로의 함수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5 이상의 자연수 이렇게 되는데 fn 플러스를 보이니까 뭐 6까지 들어가는 부분들은 모두 포함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연속한 두 숫자 함수 대응에서 나온 결과의 곱인데 약수의 개수가 짝수다라는 얘기죠. 약수 개수가 짝수다. 뭐 1, 2, 3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곱하기를 했는데 짝수다라는 이야기는 뭐 홀수가 되면 알겠습니다. 같은 수가 이제 반복해서 나오면 연속해서 나오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같은 수가 연속해서 나오면 안 된다. 이런 뜻에 해당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3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3 나오고 그 다음 3 나오게 되게 되면 이제 대응해서 나온 결과가요. 그럼 이제 이게 9가 되겠고 9는 점 약수의 개수가 1, 3, 9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약수의 개수가 홀수가 돼서 홀수가 되는 거죠. 짝수가 돼야 된다는 조건에 어긋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뜻 파악을 좀 해야 되는. 아이쿠 이게 좀 어려운 건가요? 뜻 파악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A집합이라는 것은 F가 1 나온 그런 원소들인데 정역에 있는 원소들인데 그런 원소가 또 3개가 되면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뭐 전체에서 3개가 되는 경우를 빼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죠? 뜻파악을 좀 했으니까 좀 풀이 한번 진행해 볼까요? 1, 2, 3, 4, 5, 6 F1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건데 일단 뭐 F1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아무 숫자 나와도 되니까 3가지 해주면 되겠고 F2부터 나오는 숫자들을 좀 생각해 봤을 때 F1에 나왔던 숫자가 나오면 안 되니까 다른 숫자 또 다른 숫자 이렇게 좀 계속 다른 숫자들이 나오면 되겠죠. 그러면 3 곱하기 2의 5제곱 3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96입니다라고 해서 전체 가지수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런 대응들 중에서 F1이 3번 되면 안 되는 거니까 3번 되는 가지수 좀 빼주면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이걸 좀 조사해 가면 되겠습니다. 셋, 넷, 다섯, 6개의 자리 만들어 놓고 맨 처음에 1로 시작할 때
아이고, 세 군데 들어갔는데 연속해서만 안 나오면 되니까, 뭐, 칸을 뭐 두 칸 비울 수도 있군요. 뭔가 이렇게 한 칸씩 건너뛰면 되니까. 셋, 넷, 그러면 요번에는 이렇게 가운데가 이제 두 칸 벌어지는 경우도 있겠고, 한 칸, 한 칸, 한 칸에 뭐 맨 뒤에 비우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맨 처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때 맨 처음에 일이 오는 경우가 그럼 이제 이렇게 좀 이런 경우도 있겠죠. 아이고, 이거 좀 잘못했습니다. 일이 오다니 일이 맨 처음을 좀 비우는 경우가 있겠죠. 맨 처음을 이제 이렇게 비워놓고 이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이곳에 나오는 가지수는 1이 아닌 숫자 나와야 되니까 두 가지인데 그 다음은 또 옆에 있는 이 숫자가 또 이게 좀 나오면 안 되는 그런 경우니까 한 가지가 되겠고 건너뛰었으니까 뭐 두 가지 이렇게 처리해서 네 가지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그 다음에 두 가지, 한 가지 이렇게 처리되니까 이것도 네 가지가 되겠고요. 다음은 뭐 점프 돼 있으니까 두 가지, 두 가지 이렇게 처리해서 8가지입니다라고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역시 좀 마찬가지죠. 2 곱하기 2 곱하기 8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96에서 888, 38, 24 이렇게 좀 빼는 그런 내용이니까 72가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72가지 정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되셨죠? 역시 해석을 좀 정확하게 잘 한 것 같습니다. 다행이죠? fn 플러스 1 연속해서 이 함수 대응식에 이웃함수 연속해서 나온 그러한 대응 결과들인데 그 대응 결과의 약수의 개수가 짝수다. 약수의 개수 짝수 부분들은 이제 합성수들은 이제 짝수니까 무지무지 막 개수가 많으니까 그 해석보다는 홀수가 되면 안 된다. 홀수가 된다는 얘기는 이렇게 같은 숫자가 연속해서 나오면 이제 홀수가 되니까 이런 부분이면 안 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 가는 것이 풀이의 키포인트가 되가는 그런 내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죠? 뜻 파악하는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추면 정확하게 또 풀이 가능한 거니까 주어진 내용의 뜻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곳에 집중해서 학습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서답형 문제 시작합니다. 8개의 문자가 주어져 있습니다. 일렬로 쭉 내려는데 F는 T보다 좀 앞에 오고요. 이건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I끼리는 또 이웃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네요. 문자 구성부터 봐야죠. I, N, F, I가 또 있고 그 다음에 N이 있고 I가 또 있나요? 그 다음에 이제 T, E 이렇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뭐 문자가 이제 순서가 정해졌을 때는 이런 걸 뭐 같은 문자로 좀 처리해가는 부분들이 풀이의 힌트니까 이걸 뭐 같은 문자로 좀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좀 이 부분 좀 이웃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또 상대방 먼저 놔야 되죠. 그럼 이제 5개의 문자 나열해 가는 부분들이 힌트가 되겠습니다. 근데 n이 또 이렇게 겹치는 문자가 있으니까 이펙트를 이렇게 나누면 되겠고 5개의 문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나열됐다고 치면 틈이 6개가 되죠. 6개의 틈 중에서 i가 들어갈 3개의 틈을 좀 골라내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죠? 이렇게 좀 연산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연산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20을 또 4로 나누는 이런 경우니까 이걸 뭐 그러면 30까지입니다 라고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6이 약분되니까 5, 4, 20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럼 전체 결과는 이제 600입니다 라고 답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문자에서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을 때는 같은 문자로 좀 처리해달라. 이웃하면 안 될 때는 이웃해도 되는 상대방 부분들을 먼저 나열하고 틈에 찾아 들어가면 되겠다. 근데 이게 좀 같은 문자이기 때문에 들어갈 곳만 이제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컨비네이션, 조합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이런 부분들이 아이디어니까요.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가면서 학습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서답형 두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X, Y, Z 범위가 주어져 있습니다. 세 정수에 대해서 합해서 이제 26이 돼야 되겠다. 만족시키는 순수한 개수를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자가 좀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얘기죠. 그럴 때 뭐 작은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처리할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X 값이 0이 되게 되면 나머지 두 숫자의 합이 26이 돼가는 건데 이 큰 숫자가 뭐 17 정도 되는 거니까 뭐 Y 값이 아무리 못해도 Y 값이 뭐 9는 좀 나와야 되죠. 9 더하기 17에 26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y값이 9부터 13까지 되는 요만큼의 가지수가 좀 나오는 그런 내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빼면 4에다가 양쪽 다 들어가니까 5가지 이 정도가 이제 가지수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좀 해야 되는. 어이쿠 이건 뭐 전부 다 조사해야 되는가요? 그럼 이렇게 조사해주면 25가 되는 거니까 y 값이 그럼 이제 9에 빼는 거니까 8부터 가는 거죠. 8부터 13까지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6가지 경우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은 얼마까지 가야 되는 건가요? 9까지 돼야 되는가요? x 값이 9가 되게 되면 이 부분들은 26에서 9를 빼니까 17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z가 17까지 있으니까 자유롭죠. 이제 y 값이 그러면 0부터 13까지 전부 다 돼가는 그런 내용이니까 14가지입니다라고 해서 가지수가 나오겠습니다. 이게 규칙적으로 하나씩 들어가니까 쭉 이게 모든 숫자들이 다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x 값이 10일 때 x 값이 10
이럴 때 이런 경우도 이제 조사해주면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이 부분들은 그러면 16입니다라고 처리가 되가는 건데, 가지수 부분에서는 뭐 y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해주면 y 값이면 모두 다 되는 거죠. 0부터 13까지 되겠고, 다음에는 이 경우도 이제 15 이렇게 되는데 0부터 13까지 다 되는 거니까 14가지 해서 가지수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이런 부분들 전부 다 더하게 해줘야 되는데 뭐 여기는 뭐 연속해서 그러니까 5부터 14까지 다 더하게 해주면 되겠고요. 그러면 개수는 그럼 이게 몇 개가 되는 건가요? 10개가 되는 건가요? 그럼 이제 2분의 10개 해서 5 더하기 1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뒤에 이제 14 더하기해서 28입니다라고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19 곱하기 5가 되는 건가요? 이렇게 처리해주면은 이게 95에다가 28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계산 결과가 얼마가 되는 거죠? 123 이렇게 해서 계산 결과가 나오는 건가요?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문제에 이제 조건이 있을 때 이제 조건 개수를 좀 줄여가야 되는 거니까 작은 숫자를 기준으로 하겠죠. 만약에 Z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제 0부터 17까지 이제 알아봐야 되니까 개수가 좀 늘어나니까요. 개수가 좀 적은 X를 중심으로 해서 뒤에 나온 식들, 그래서 그다음 이제 문자 조건들을 이렇게 살펴서 처리가면 되는 그런 내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항상 주어진 상황을 이제 어떻게 좀 해결해 가는 것이 효율적일까 이런 거 좀 생각해가면서 학습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건 20번 서답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중등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로 길이가 4, 세로 길이가 3인 검은 직사각형 탁자에 한 변 길이가 1인 12개 열심히 나왔다 이런 얘기죠. 여기다 흰색을 좀 칠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곳에다가 숫자들을 열심히 썼다 이런 얘기인가요? 열심히 적을 때 인접한 부분들은 적힌 수 어이쿠 서로 소가 되는 경우 수를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나열이 좀 만만치가 않은데요. 회전해서 일치한 건 같은 것을 본다. 삥 돌리면 같아질 수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전체에서 서로 소가 안 되는 거 빼야 되겠죠. 전체 원수열이라고 좀 봐야 될 때 삥 들어갈 때 구별되는 곳이 한 군데, 네 군데, 세 군데 있으니까 3 곱하기 먼저 하나를 좀 나열하고 나머지 5팩토리얼 5개를 나열하면 되는 건가요?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120에 3 곱하기 했으니까 360에서 전체 가지수를 일침이 구해놓고 빼주면 되겠죠. 서로 소가 안 되는 경우는 2, 4, 6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짝수가 돼가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웃한 부분들은 이것이 있죠. 이렇게 이런 곳에 좀 나열되는 거니까 이곳에 앉히는 이런 경우를 좀 빼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짝을 이루는 경우가 2, 4, 4, 6, 2, 6 이렇게 좀 짝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짝을 만들 수 있는 가지수가 이제 세 가지가 되겠고요. 그런 두 개의 숫자를 좀 나열할 때는 이제 자리 바꾸는 거 있으니까 이 나열해 주면 되겠고 두 숫자 나열하게 되면 나머지 숫자들은 이제 마음 놓고 쭉 나열해 주면 되는 건가요? 나열해서 계산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좀 몇 가지가 되는 건가요? 나열하게 되게 되면은 나머지 이제 4개의 숫자를 내니까 4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처리해서 가지수 계산해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숫자 중에는 또 뭐가 있냐면 3하고 6이 또 있죠. 3하고 6하고 이렇게 좀 이런 경우도 서로 소가 좀 이웃하면 안 되는 경우니까 이런 것을 좀 나열하는 경우도 좀 빼줘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2 곱하기 해서 일단 좀 자리 배치해서 한 곳에다가 이제 3, 6을 좀 나열해 주고요. 나머지들을 이제 좀 열심히 좀 나열 또 열심히 해가면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이렇게 되는데 또 이사가 또 이웃하면 또 안 되는 그런 경우죠. 이사가 좀 이웃하면 안 되는 거니까 전체 나열은 4 팩토리얼인데 이사가 이웃하면 이사를 또 반대편에다 나열하게 되면 또 두 가지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2 팩토리얼 이렇게 되면 나열해 가면 되는 그런 내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런 부분을 이렇게 가지수 구하면 되는 건가요? 되셨죠? 자, 처리되면 이제 전체 360까지가 되어 있고 요거 계산하게 되면은 24 곱하기 6 이렇게 처리되니까 24에 144가지가 되겠고 요거는 24에서 4를 빼는 거니까 20까지 해서 또 40까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빼게 해서 처리해 가면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360에서 184를 좀 빼는 거니까 계산 결과는 그러면 이제 176이 되는가요? 됐습니까? 5에 6 이렇게 돼서 176까지 수 해서 처리를 해가면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아이고 이게 좀 만만치가 않은데요. 자, 우리가 좀 가지수를 쭉 구해가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문제 이제 뜻파악해갈 때 이제 서로 소가 되는 경우가 이제 무엇인지 그렇게 가지수를 좀 빼가는 것가 이제 훨씬 더 효율적이 되겠다. 전체 나열가는 가지수 원순위 형태의 가지수에서 좀 처리한 부분들 체크해가면 되겠고요. 서로 소가 이제 짝수들끼리 이제 서로 소가 되는 경우 3과 6이 서로 소가 되는 경우 이렇게 좀 처리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이렇게 좀 빼는 부분들 어떻게 좀 처리했는지 좀 신경 써서 학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되죠? 중등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 역시 좀 만만치 않은 문제였고요. 앞쪽에도 또 상당히 까탈스러운 문제들이 다수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설명 좀 잘 듣고 이해하고 그다음에 연습해서 실력 쌓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중등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